제일 어려운 건 그거죠. 건장한 남성을 야밤에 핏자국을 질질 흘리면서 끌고 가진 않았을 거라. 그럼 범인은 하나가 아니죠. 매일 새벽마다 지나던 그 길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부산 진구 부암 이동에 살던 60세 주 씨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월 15일 새벽 6시경 주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약수를 뜨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고 약수통에 약수를 받은 뒤 비탈길을 걸어 내려오던 주 씨. 그때 반대편 계곡의 어떤 물체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겨울이라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있었던 겁니다. 술에 취한 채 산에서 자다가 봉사하는 노숙자들이 당시엔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술 취한 사람이 아닌지 목격자가 확인하려고 와봤는데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주 씨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남성이 피범벅이 된 채로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가슴 부위와 어깨를 10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외진 계곡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비탈진 산길에는 혈흔이 낭자했고 남자가 있는 곳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남성은 사망한 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대체 누구일까? 신원 조회 결과 사망한 남성은 부산 진구 동평 이동에 살고 있던 39살 장 씨로 모 화학공업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장 씨가 왜 겨울밤에 야산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일까? 퇴근하고 한 7시쯤에 공장장하고 다같이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반주로 술 한잔 했죠. 당시 공장장은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고 집에 먼저 간다면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갔어요. 동료 직원들에 의하면 장 씨는 사건 전날에도 평소처럼 출근해 근무를 했고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을 했습니다. 집에 일찍 가봐야 한다며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장 씨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식당을 나선 시간은 저녁 8시경, 이후 10시간 만인 새벽 6시 반,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입니다. 식당을 나선 이후 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던 하루. 특이점이 있다면 사건 당일은 장 씨의 월급날이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봉투에 받은 장 씨. 그날 회사에서는 이틀 뒤인 설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상여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장 씨의 돈을 노리고 그를 살해한 것일까? 예상대로 26만 원이 들어있던 월급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0년 겨울, 야산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 남성. 이땐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품고 있던 어두운 비밀을. 부산 진구 어느 야산에 묻혀있던 사건의 진실. 그 미스터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80년 2월 부산시 부산 진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새벽 6시 반에 약수를 뜨러 가던 동네 주민분께서 나무 사이에서 39살 남성이 시신을 발견했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80년대 지역명을 저희가 썼다는 점, 이게 행정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부산 진구가 지금 바뀌었나요? 동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뀌었다는 걸. 이제 당시의 시신 상태가 이제 계곡 쪽에서 나무 사이에 쓰러져 계셨고, 이제 혈흔이 있었습니다. 산필달에서 계곡까지 이제 혈흔이 이어져 있었다. 가슴과 어깨를 10번 정도 예리한 흉기에 찔린 상태다. 피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월급 봉투로 받았단 말이에요. 네. 26만 원이면은 제가 84년 5년 때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네. 한 그릇에. 네. 그러니까 지금이 5천 원이잖아요. 네. 열을 곱하면 되죠. 26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돈이라고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당시에 26만 원은. 그러니까 뭐 거기다 보너스까지 합치면 3, 400 들어있는 건데 3, 400 노려갖고 사람을 죽인다? 10번 찔러서. 그러니까요. 자신의 어떤 그 퇴근로 아니면 뭐 이런 공간에서 네. 이 습격을 당해서 돈을 뺏겼다. 그럼 이해하겠어. 그럼 강도겠지. 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저쪽으로 끌고 갈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여기까지 유인해 왔다는 건가? 유인해 온다는 거는 결국은 아는 사람인 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건 그거죠. 아무리 월급 봉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건장한 남성을 야밤에
핏자국을 지질 흘리면서 끌고 가진 않았을 거나. 그럼 범인은 하나가 아니죠. 또 시신이 안 보이게 유기도 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보이게 차라리 뒀어요. 죽였으면은 네. 낙엽이라도 덮여놨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네.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인들은 그 정도의 계획은 없었네. 그냥 도망간 거네. 그러니까 돈이 뭐 엄청난 큰 돈을 노리고서 그걸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이권이 관련돼서 이 사람이 죽으면 엄청난 돈을 예를 들어서 누가 받아야 되거나 공장장인데 무슨 뭐 네. 중소기업의 공장장이 뭐가 그런 게 있겠어요. 네. 사장도 아닌데. 네, 이제 저녁 시간대에 8시에 이제 회식 같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집에는 이 장 씨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검사 결과 사망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 전으로 이거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은 밤 11시경에서 새벽 1시경 사이에 사망했을 것으로 당시 추정을 했고요. 술 먹고 네. 자리를 뜨고 네. 그죠? 뜨고 뭔가 그리고 나서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더 비는 거죠. 걸렸어요. 예. 네. 빈 거죠. 8시에 나섰는데 네. 한 3시간 정도 뭔가 도로 댕기고 뭘 했어. 예를 들어서 집에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난다면은 그 자리에서 칼 들이밀고 내놔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죠. 한두 번 찔러 가져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산으로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없잖아요. 아예 네. 그 불편한 짓을 해요. 네. 아니 거기서 그냥 아리랑치기나 뻑치기처럼 네. 정신 잃을 상태로 뺏고 도망가면 되는 거를 이거는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그러면 이거는 돈이 아닌 다른 다른 어때 원한이나 네. 아니면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원한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가슴이잖아요. 공격 위치나 그렇죠. 이런 그러면 부분이요. 얼굴이나 뭔가 이제 이 뭐 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네. 절명 위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번이라는 것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고통을 주기 위한 10번이 아니라 그렇죠. 잘못 찌른 10번이지. 이렇게 저렇게 공격하다 그렇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공격자의 미숙함. 미숙함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장 씨가 식당을 나선 이후 행적 수사에 들어갔고 장 씨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강도의 가능성과 원한 살인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사건이 있던 날이 장 씨의 월급날이었고 사망한 장소인 야산이 장 씨의 집에서 4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강도의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장 씨가 월급을 타서 귀가하던 도중 강도를 만났을 거란 추정이었습니다. 강도 외에 다른 범행 동기는 원한, 가슴과 어깨를 10차례 찔렀다는 것이 원한 살인으로 판단됐던 것입니다. 장 씨의 주변 인물들 중 그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동안 동료들과 트러블도 거의 없었고 상당히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도 장 씨에게 원한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고요. 자녀 셋을 둔 장 씨는 집에서도 좋은 아빠였습니다. 수사팀은 용의자군을 넓혀 인근 지역의 우범자들과 동종 전과자 등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중 경찰은 장 씨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묘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여자 춘바람났잖아요. 남편은 성실한데 여자는 영... 남자도 여러 명 만나고 관계가 좀 뭐 복잡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것 때문에 뭐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하던데. 바로 장 씨의 아내 35살 최 씨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남편 장 씨와 다르게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소문난 아내 최 씨. 이 때문에 부부는 벌써 수년 전부터 싸움이 잦았고 갈등의 골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1960년 중반 같은 공장에서 직원과 작업 반장으로 만난 두 사람. 이후 사귀게 된 두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내 최 씨가 일명 춤바람이 나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카바레 춤추러 갔다가 뭐 남자랑 눈 맞아가지고 바람까지 났잖아요. 몇 개월 몰래 만났다고 하던데? 그럼 남편이 알지 않을까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재미삼아 사교춤을 배우던 아내 최 씨는 사건 발생 3년 전인 1977년부터 카바레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사교춤에 빠져들었고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일을 하던 27살 서 씨라는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남편 몰래 만남을 이어오던 두 사람. 그러나 곧 두 사람의 관계를 남편 장 씨에게 들키게 됐습니다. 관계를 들키게 된 계기는 돈. 아내 최 씨가 상간남 서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서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최 씨가 서 씨를 고소하면서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부부 사이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내 최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장 씨가 사망하자 아내는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통곡을 하다가 실신까지 했습니다. 아내에 관련된 이제 소문이나 용의선상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춤바람, 네. 카바레 굉장히 낯설죠. 80년, 90년에 제비라는 단어가 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당시에 아내가 사교춤에 빠져 있었냐면은 사건 1년 전부터 남편은 출근하면 몰래 집에서 일명 사교장을 열었다. 비밀 사교장을 열어서 춤 선생 노릇을 했다. 이 행상을 하던 연하 서 씨도 사건 1년 전에 최 씨의 집으로 춤을 배우러 오다가 이제 둘이서 불륜 사이가 됐다라는 이게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출근하면은 거기를 집이 파티장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앞에서 월급 26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200만 원을 빌려줬다 못 갚으면 굉장히 큰 돈인 거잖아요. 2천만 원인 거죠. 네. 2, 3천 정도를 빌려줬었는데 이걸 못 갚고 그걸 고소하면서 왜 고소했었는지 알게 된 건데 사실 이게 동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하고 갈등은 있었다. 근데 앞에서 저희가 보기에 일단 아내는 돈 관련돼서 이게 빌려준 부분 하나는 있고 또 원한으로 보기에는 또 약간 현장이 그렇게 뭐 공격 그렇죠. 부위나 그것도 아니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남편이. 네. 남편이 죽으면은 그건 다 자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집이나 이런 거. 예, 집이나. 네. 그리고 자기 소위 말하는 애인은 있어. 네. 물론 갈등은 있었지만 그러면 강력하게 부인한테 범죄 혐의점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현장에서 있었던 그 10번의 공격 뭐 어깨 막 이런 것들은 어설픈 살인 피교사범들이 네. 찔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동기를 가진 사람이 했던 공격이라고 보기엔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지만은 돈 줄게 너 죽여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거야. 네, 이게 흔히 장례식장에서 보통 이제 피해자분들의 유족분들이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너무 차분했어, 이상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장례식장에서 실신할 때까지 이르지는 않죠. 네. 이미 그 전에 몇 번의 실신을 하죠. 연기를 했을 것이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병원 가거나 네. 아니면 그때 이제 실신할 정도로 울거나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일단 월급날이고 이게 사실 그림상으로는 돈 봉투도 사라지고 강도처럼 명백하게 좀 보인단 말이에요. 강도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럼 그 사람이 월급날인 줄 어떻게 알아요? 네. 198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네. 월급 주는 날이 다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월급 받느라 아는 거는 그 회사부터 쫓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여기 집까지 와서 뭘 합니까? 그 전에 처리를 하지.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한 거죠. 자, 경찰이 아내 최 씨를 조사하자 더욱더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최 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후에도 당당했습니다. 계속 카바레에 들락거리면서 춤을 추러 다녔고 불륜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가 각방을 쓸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서너 달 전인 11월 10일과 12월 9일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 2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재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보험에 남편 몰래 가입한 아내 최 씨는 2달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아내 최 씨의 용의점이 더욱 짙어지는 상황. 그런데 더 수상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남편 장 씨가 사망한 이후 아내 최 씨의 전 상간인인 서 씨의 행방이 갑자기 묘연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돈 때문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사건 며칠 전에도 만났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만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불륜남 서 씨에게 현금 20만 원하고 오토바이를 사준 정황도 포착됐고요. 경찰은 바로 아내와 불륜남 서 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곧 고향인 전남 완도에 숨어있던 서 씨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서 씨.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향에 있는데 누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12월 31일에 부산에서 만나자. 그래서 부산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남편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300만 원 주겠다고 했어요. 결국 서 씨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승낙했고
고향 친구인 박 씨를 끌어들여 둘이 함께 남편 장 씨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범행 전 두 사람은 착수금으로 아내 최 씨에게 47만 5천 원을 받았고 서 씨는 도주에 이용할 오토바이도 받았습니다. 아내는 서 씨를 집으로 불러 이틀 동안 남편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지를 모의했습니다. 둘은 처음 남편을 연탄가스 중독으로 위장해서 살해하려고 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지난 8년 동안 가스 중독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웃에 의심을 받을 걸로 판단하고 결국 강도살인을 가장해서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실행일로 잡았던 날은 1980년 2월 3일. 전날인 2월 2일에 여관에서 만난 최 씨와 서 씨는 성관계를 가진 후 남편 살해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다음날 서 씨와 친구 박 씨는 미리 사둔 식칼과 과도를 가지고 최 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근 초등학교 앞으로 유인하면 두 남자가 튀어나와 찌르고 도망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범들끼리 사인이 맞지 않아 1차 살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아내 최 씨는 남편의 월급날인 2월 14일을 두 번째 살인 실행일로 잡고 공범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14일이 되었고 아내가 청부 살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남편 장 씨는 아내와 외식을 하기 위해 저녁 8시경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식당을 나와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일단은 본인들 이야기에 따라서 구성된 상황이고요. 아내 최 씨가 상감남에게 청부하기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이미 보험을 들어놨다.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돈으로 2억 3억입니다. 당시 80년도에 2천만 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쳐서 한 5억 정도. 분명히 동기가 되죠. 그리고 뭔가 갈등이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네. 상황도 있었고 지금 이게 둘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연탄가스로 원래 죽일까 하다가 이거 너무 여기서 연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80년대에 연탄가스 중독자도 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집은 연탄가스가 발생할 수 없는 집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최 씨는 네. 굉장히 치밀하게 짠 거예요. 나름. 이게 서 씨 같은 경우 이제 연하남이자 내연남이었고요. 그 돈을 받고 친구를 불러서 살인을 합니다. 이제 그렇죠. 두 명이죠. 자기 서 씨와 서 씨의 친구죠. 네. 근데 이게 둘의 관계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사랑하는 내연 불륜이야. 쟤를 죽이고 돈 받아서 우리 둘이서 살자. 이것도 아니고 돈 줄게. 죽여줘. 이거고 또 한 가지 앞서서 이 서 씨가 2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먹고 한마디로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소도 했었고요. 아내가. 그런 관계한테 다시 또 돈 주고 사주하고 이게 무슨 관계지. 그래서 앞에서 네. 말한 네. 200만 원을 해서 뭐 고소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네. 둘이 짠 게 아닐까. 실제로는 줬는데 네. 빌려줬다고 하고 제가 안 갚아. 근데 고소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은 이 돈의 주인은 사실은 장 씨지 않습니까? 네. 남편이 뭐라 그래? 저 사기꾼. 음. 결국은 서 씨의 쪽으로 가는 뭐 이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성 같은 경우가 사실 주범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관계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여기서 것 주범은 사실은 최 씨죠. 아내 최 씨. 최 씨가 다 짜고 네. 특히 서 씨는 네. 최 씨의 일정 정도 수족. 네. 이게 우리가 이은혜 사건에서 이은혜처럼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내 최 씨도 경찰에서 신문 받으면서 결국 살인 청부했다는 점 인정하는데요. 당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더 잔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일인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부 살인에 가담한 세 사람의 진술로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웠습니다. 아내 최 씨가 정한 살인 실행일인 2월 14일. 그날 남편 장 씨는 월급에 명절 보너스까지 받아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게다가 퇴근하기 전 웬일로 아내 최 씨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퇴근하고 이따 저녁에 밖에서 만나서 외식하고 들어가요. 다정한 아내의 말투, 남편 장 씨는 주위 동료들까지 느낄 정도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회식을 하다 말고 저녁 8시경 먼저 가겠다며 일어난 장 씨. 동료들이 술 한 잔 더 하자고 잡았지만 그는 아내를 만나러 빠져나왔습니다. 서면 노토리 옆 지하 다방에서 만난 부부는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돼지불고기를 먹었고 목욕을 하러 가자는 아내를 따라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남편은 26만 원이 든 월급 봉투를 아내 최 씨에게 줬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받고 웃으며 나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말하고는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관을 빠져나와서 공범 서 씨하고 박 씨가 기다리고 있던 다방으로 가서 일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관 앞 구멍가게에서 맥주 3병하고 소주 2병을 사서 남편에게 먹이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0시 15분이 됐습니다. 아내 최 씨는 술이 덜 깬 남편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며 부축해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는 척하던 아내 최 씨는 포장마차에 들러 남편에게 술을 더 먹여 만취하게 만든 후 범행 장소인 부암동 야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왜 집으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아내 최 씨는 나도 취해서 모르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뒤따라오던 서 씨와 박 씨가 나타나 남편 장 씨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덜덜 떨기만 할 뿐 막상 찌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최 씨가 빨리 찌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찌르지 못하고 서 있던 두 사람. 이때 아내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욕을 내뱉더니 칼을 들고 있던 서 씨의 손을 잡고 그대로 남편을 찌른 것입니다. 칼에 찔린 피해자가 쓰러지니까 그때 서 씨와 박 씨가 달려들어서 흉기로 몇 차례 찌르고는 칼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내라는 사람이 칼을 다시 주워가지고 피해자를 더 찌르고 계곡으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약 7시간 뒤 남편 장 씨의 시신이 동네 주민에게 발견되면서 살인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최 씨는 세상 누구보다 슬픈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통곡을 하다가 실신을 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수컷과 짝짓기를 한 뒤 잡아먹는 검은 과부거미처럼 아내 최 씨는 죄책감 없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본인들 진술입니다. 본인들 진술로 구성된 당일 행적이라서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세요? 세 사람이 다 그렇게 인정했으면 이거는 신뢰성이 높죠. 한 네.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뭐 부정했거나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세 사람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형량과 관련이 있죠. 네. 누가 먼저 찔렀어? 나는 안 찔렀어요. 서 씨나 서 씨의 친구는 네. 그죠? 최 씨가 내 손을 잡고 찔렀어요. 이거는 서 씨 입장에서는 형량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얘기했는데 자기가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구성된 거라고 하면은 세 명이 네. 공이 인정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팩트는 맞을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서 씨와 박 씨가 벌벌 떨었다. 벌벌 떨을 수 있죠. 사람 죽이기 쉬운 게 아니니까. 네, 어떤 강도 살인범이 아닌 그렇죠. 상황들이니까. 근데 마무리를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사실은 서 씨와 박 씨는 네. 정치에 대한 감정이 없죠. 그러니까 죽여야 이제 되니까 죽여야 될 부위를 찌르려고 네. 했던 것이고. 근데 보는데 제대로 못 찌른 거죠. 네. 어깨 여기밖에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상처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범죄 경험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죽였다. 도망가자. 이렇게 돼서 그냥 그래서 시신이 남겨놨던. 굴려 떨어뜨린 네. 거죠. 근데 매장을 하긴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복물 놀이해야 되는 강도 살인이어야 되는 네. 거죠. 시신이 발견이 돼야 되니까. 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다고 하면 밀어뜨릴 필요는 없었는데 네. 오히려 더 그래서 의심을 받은 거잖아요. 네. 차라리 그 길상에 노상에서 강도를 당한 정도로 했으면은 아마 경찰들도 진짜 강도인가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건 좀 장소가 이상하잖아요. 아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인물로 그럼 좀 봐야 될지. 당시에는 이제 뭐 주부들의 춤바람이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건 돈을 노린 네. 형태의 보험살인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보통 이 당시 80년대의 사람이고 갈등이 있다면 뭐 이혼을 한다든지. 근데 그때는 근데 이혼하기 쉽지 않았죠. 아니면 뭐 죽여서 보험금을 받아야겠다라고 바로 이게 사고가 간다는 게. 그렇죠. 시대적이지 않죠. 네. 근데 심리 상태를 이것만으로 보긴 참 어렵죠. 이후 1심 재판에서 판사는 아내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공범 서 씨와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세 사람 다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도 최 씨에게 원심 그대로 사형을 선고했고 두 공범에게는 원심 파기하고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시켰습니다. 이후
최 씨의 사형이 집행됐는지 혹은 대법원에서 감형됐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범은 최 씨로 본 네, 것이네요. 이건 뭐 확실히 주범은 확실히 최 씨가 맞는데 문제는 이제 서 씨와 네. 박 씨. 박 씨라는 종범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네. 서 씨가 이제 문제죠. 서 씨가 애초에 내연 관계를 할 때부터 이런 거를 같이 꾸몄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서 씨도 사형이냐. 무기징역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마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최 씨의 주도성이 드러난 것 같아요. 서 씨는 그냥 따라갔지 않았는가. 그래서 서 씨도 15년형을 된 것 같고, 글쎄, 뭐 이 정도면 감형될 이유가 없죠. 이 피해자 같은 경우 장 씨 같은 경우는 아내와 굉장히 극한 갈등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줄 뭐 전혀 모르고 끝까지 이제 아내를 믿고 그날 이제 데이트한다, 기분 좋게 뭐 보너스 받아서 더 가져간다, 이런 모습 때 바로 또 살해당해서 또 가슴 아픈데, 문제 또 아내랑 자녀 셋을 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사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지금 사형수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라서 갑자기 이제 애 셋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살아오셨는지가 잘 모르겠네요. 좀 근데 어렸으면은 네. 아예 39이니까 10살 미만이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럼 몰랐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양육됐으면은 아예 모른 채 전혀 다른. 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남편분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